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이틀 연속 시장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금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랜만에 이거래일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의의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동안 투자 심리를 좀 억누르고 있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터키 금융위기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시장에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시장이 반등이 최근에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지금도 0.29%, 0.22%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폭은 말씀드린 대로 크진 않지만 여전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지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1, 2위 종목들인데 2%가 넘는 상승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전기전자 부품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종목별 선별적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증시는 연일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으로 전환이 어느 정도는 돼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G2 간의 갈등 정도가 완화된 부분인데요. 이게 해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적으로 안도하면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주, 가치주에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데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성장주고 가치주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출생자 수가 17,000명에 그치며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6월 태어난 아기는 26,000명으로 6월 기준 역대 최소치입니다. 상반기 출생아 수가 17만 명대로 내려앉은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입니다. 사회 진출이 활발해야 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젊은 층의 실업률이 19년 만에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25세부터 34세 실업자는 33만 8천 명으로 7월 기준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실업률은 6.4%로 역시 7월 기준으로 보면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의 실업이 심각한 건 구조적, 경기적 문제로 신규 채용이 워낙 위축된 데다 고학력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못 찾는 이른바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대책에는 현재 연 2조 원 정도인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늘려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과 담배 수수료 인하 등 각종 수수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식자재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도 들어갈 전망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 등 6개 나라의 대형 국영 강관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상무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캐나다, 그리스, 인도, 터키에서 수입하는 대형 국영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결과 공정한 가치 미만의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국 당국이 추산한 공정 가치보다 최대 22% 정도 낮은 가격에 대형 국영 강관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돼 그만큼을 즉시 예비 관세로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집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현재 0.3% 상승폭입니다. 2277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7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 초반에 2270포인트대까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폭은 크진 않습니다. 장 저점 2270포인트대고요. 장 고점 2279. 위아래로 10포인트도 되지 않는 짧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사주고 있는데요. 월, 화, 수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삽니다. 1,528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그동안 좀 사주나 했던 기관이 오늘 좀 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나 2,404억 원이나 팝니다. 연기금 오늘도 파네요. 158억 원. 투신만이 97억 원 정도 소폭 순매수합니다. 개인도 958억 원 오늘은 순매수에 동참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상승입니다. SK하이닉스 85,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8만원 회복했고요. 삼성전자도 46,000원대까지 회복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소폭 상승.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현대차, LG화학, 네이버까지 전체적으로 약세인 가운데 LG화학이 이제 35만원대까지 어느새 밀려 내려왔습니다. 삼성물산은 강보합권 유지하고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부터 신한지주까지 모두 빠집니다. 오늘 금융주들도 좀 어렵고요. 지금 통신주들도 조정이 좀 나옵니다. 현대모비스 비롯해서 운송장비업종, 현대기아차, 현대글로비스 전체적으로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만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789포인트대입니다. 790선에서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792포인트에서 오늘 장 초반에 좋은 흐름 보이다가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모두 상승폭 내줬다가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더 이상 커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랜만에 좀 매도하는데요. 336억 원 크진 않지만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65억 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투신권역에서 144억 원 정도 오늘 매수하고 나머지 주체들 모두 팝니다. 개인은 332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하면서 양시장 개인의 매수가 오늘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볼 텐데요. 셀트리온, SK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나노스가 오늘 급등합니다. 8%가 넘게 올라가네요. HLB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가고 CJENM이 소폭 조정이 나오고 신라젠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자, 보시다시피 메디톡스가 최근 들어서 계속된 조정이 나옵니다. 62만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보톡스 관련주들이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메디톡스 주가 하락폭이 최근에 큽니다. 바이로메드 오늘도 올라가는데 상승폭이 어제만큼 크진 않고요. 펄어비스, 포스코캠텍 빠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3%대의 강세를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이 1.22% 올라가고요. 파라다이스 지속적 상승 나옵니다. 25,5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멜론, 코오노테 슈진, 컴투스 모두 하락합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 보합권 수준입니다. 강보합권이고요. 40전 상승하면서 1118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재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인도를 비롯한 캐나다, 러시아 등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 얘기 또 나온 것 같고요. 대내외 악재에 가로막힌 업종들이 이렇게 종종 보입니다. 철강업계가 지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전망 어떤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철강업계는 아까 언급된 수입 규제 움직 강화에 따른 피해 증가를 현재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한 인도는 지난해 철강 수출 물량 기준으로 4위 철강 수출국입니다. 따라서 더욱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철강업계는 국가별 세이프가드 조사 대응 차원에서 정부와 연계하여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역시는 딱히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수입 규제 조치로 수출길이 막힌 제품들을 판매할 대체 수출국을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철강 업체들에게는 장기적으로 피해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국가의 수출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더라도 그 영향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철강 업체들이 주목해야 할 지표는 중국 철강 가격 관련인데요. 이번 주 결국 철강 가격의 전체적인 강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 우려가 23일 미중 무역 분쟁 회의를 앞두고 다소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 눌린 비철과 철강 가격의 관계는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가전을 비롯하여 자동차, 조선 시장이 7, 8월 달 비수기 수준을 맞고 있는데 해당 시즌이 지나가고 있는 점, 건설 경기가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철근 수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역설적으로 내수 경기 지연도 하반기 철강 수요 오히려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와 별개로 국내 철강 업체들의 가격이 있어
3분기가 비수기임에 불구하고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도의 피해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시장에서 뭐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피해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비철근이나 철근 가격의 반등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분기 실적 마무리 지금 시즌입니다. 향후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2분기 어닝 시즌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섹터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업종이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였고요. 산업재와 통신 섹터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였습니다. 반면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등의 섹터가 기대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하였고요. 2분기 어닝 시즌은 영업이익 합산치 기준으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수준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기대치가 부합했다는 점에서 이 모멘텀 자체는 크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어닝 시즌 결과만 보면 나쁘지는 않지만 여전히 높아지는 국내의 매크로 둔화 가능성과 금융시장 불안감이 상단을 여전히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후 업종별 실적 전망치를 보자면 IT 업종 전망치는 상향 조정 중에 있고요. 건설 또한 남북 경영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최근에 2018년도 이익 수정률이 가장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 업종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투자 전략 궁금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네, 오늘 시장 IT 업종이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기관 매도 압력이 강해서 코스피 상하단이 제한된 횡보 장세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낮아지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와 높아지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을 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2,300선 돌파는 금주대에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리스크는 역시 신흥국 통화 및 시장 변동성이 차후 주목해야 될 만한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주요국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 가치 절하 방어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신흥국 통화 변동성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이 억누르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신흥시장 지수는 연초 대비 약 20% 하락하면서 사실상 베어마켓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자체가 좀처럼 2,3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달러 강세 영향이 큰데요. 달러 방향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달러 방향성의 변곡점 24일 개최되는 잭슨홀 미팅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기존의 완화적 스탠스를 계속해서 지속할 시 달러의 추가 강세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IT 업종 등 그간 눌린 종목들도 미국 증시 상승세에 연동되어서 단기적 반등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코스피 추가 상승세는 미지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하였을 때 차후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여전히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그간 낙폭이 과대하였던 남북 경협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후속 협상 기대감이 점차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차후적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재선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장 빼놓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우리 시장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데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뭐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중국 시장도 반등에 성공했고 글로벌 시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점검을 부탁드릴까요?
환경 요인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와중에서 S&P 지수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죠. 이제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뭐 거의 대부분의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만 상승을 하고 있다, 기술주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절하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의미가 깊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 미국 쪽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 배경 요인을 살펴보면은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하고 기업 실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최근에 좀 악재로 시장에 부담이 됐었던 무역 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섰고 또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잭슨홀 미팅 앞두고 금리 인상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우호적으로 시장에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도 보통 이 강세장이 마무리되려고 한다면은 시장이 막 호재에 둘러싸여서 낙관론이 막 여기저기 나오고요. 그리고 흥분하면서 비이성적인 과열 국면도 나타나야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도처에 악재가 터키도 나오고 중국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뭐가 나오는데 시장이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서도 상승을 계속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펀더멘털 논리 쪽으로 보나 투자 심리 차원에서 보나 아직 미국 시장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그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측면이고 이러한 환경 요인의 지속 여부가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25일까지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은 미중 무역 협상이 일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23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잭슨홀 미팅이죠. 이러한 괜찮은 요인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금주 후반에 이런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일정상으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긴 있겠지만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보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잭슨홀 미팅 쪽에서 달러하고 금리 쪽 흐름을 가늠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23일에 시작되기는 하지만 24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는 파월 FRB 의장 연설이 가장 핵심일 테니까 24일 오전이 미국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 쪽에서 보면 24일 야간 선물 시장이 되겠죠. 그때부터 우리 시장 쪽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의 경우는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 거의 일단락됐기 때문에 9월물 달러 인덱스 선물을 놓고 봤을 때 8월 15일에 고점 형성하고 4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금일 같은 경우 95.075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8월 15일에 고점 형성하던 그 당시에 이머징 마켓 시장 야간에 우리 놀던 그 8월 15일 날 야간에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그리고 우리 8월 16일에도 시초가에는 안 좋았었죠. 그리고 그때가 최근에 저점을 형성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강달러 흐름이 주는 부담 우리가 충분히 겪었고 그래서 강달러를 진행시키지 않는다라고 전망이 되면서 중국이나 우리나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금리 쪽을 놓고 보면은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쪽을 봤을 때 2.7에서 3.1% 4월 이후에 만들어진 박스권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 국채 입찰 일정 제가 말씀드렸듯이 8월 초에는 좀 한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잭슨홀 이벤트에서 최소한 급진적인 결론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그런 기대감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러한 지금 박스권 하단 쪽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크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필요 있는데 다만 22일 오늘 밤부터 미 국채 입찰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7일부터 29일까지는 3분기 중에서 가장 빡빡한 일정으로 꼽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해서 25일까지 잭슨홀 이벤트가 지나고 다음 주 초에 영향을 줄 텐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은 다음 주에 빡빡한 일정도 무사히 넘기겠지만 만약 하나 삐걱거리면 27일부터 29일까지는 약간 좀 무거워질 수 있다. 우리가 좀 그러한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점을 인식하고 시장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여쭤보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은데요. 한국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이랑 많이 연동이 돼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미국 시장이 가거나 안 가거나 우리 시장은 소외받는 기분이었는데 또 중국 시장하고 커플링이 되는 듯한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중국 시장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예,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를 한 두세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 박스권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상해 증시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건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7월 이후에 거의 똑같이 움직였고 지금 방송을 시작하던 타이밍에서 갑자기 우리 시장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게 왜 흘러내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해외 선물 쪽에서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유 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연동성이 강해진 상황이다. 이 해외 선물 쪽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한국 시장 반등의 포커스는 중국 자산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 정책적 부양을 해 주었었죠. 한 2주 전부터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나 유동성 공급 같은 그런 시장 안정책이 나와줬기 때문에 향후에도 불안한 흐름에서 이러한 부양책이 좀 반복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좀 그나마 한숨을 쉴 수 있겠는데 다만 이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락이 방어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상황이다. 이게 맞겠고 중국 시장 흐름의 변수가 아까 미국 시장을 말씀드릴 때 바로 연관이 돼 있듯이 무역 분쟁이나 달러나 금리나 이렇게 또 실적으로 부진했었던 중국의 테크 산업 쪽, 이쪽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달러 흐름이 이머징 마켓으로 전반적으로 반등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을 빼버리면 사실 반등의 강도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국 원화와 더불어서 한국 자산시장에 유입되는 그런 글로벌 유동성이 중국 쪽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이머징 마켓 시장에 포함이 돼 있고 중국 쪽은 또 25%나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하고 중국 시장의 연동성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해외 선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중국의 H지수 선물이 있고 FTSE 차이나 A50 지수 이것을 추종하는 선물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최근에 우리 선물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다 이 지수들을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고 있죠. 예전엔 미국 나스닥 선물만 바꾸면 됐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제 중국 쪽이 영향력이 강화되고 우리 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H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거래 시간이 좀 약간 좀 짧은데 FTSE 지수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 5시 45분까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간 시장도 거의 그거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시장도 당연히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을 거의 24시간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요. 한국 자산시장이 이제 해외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연동성을 결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위험 중수익 이렇게 꼽고 있는 ELS 상품이 있는데 사실 그거 저위험 아니죠. 중위험 중수익입니다. 근데 이게 해외 주식 직구보다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 사실 아닙니다. 이 ELS 투자는 주식이나 똑같이 고위험에 속한다는 점, 좀 위험을 낮추면 수익을 낮추면 중위험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올 상반기 발행 금액이 50조가 되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1억씩 가입한 사람만 잡아도 한 50만 명이 될 테고 1,000만 원으로 잡으면 500만 명이죠. 거의 국민 상품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기초 상품으로 잡고 있는 것이 H지수라는 거죠. 중국 H지수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ELS가 올해 상반기에만 30조가 넘고 전체의 70%라는 점. 근데 만약에 이 지수의 하락이 최근 중국 지수처럼 계속 하락을 해서 만약에 손실이 나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이 30조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날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최근에 경제 정책을 만들 때 뭐 소득주도 내수 부양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서 만약 손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유동성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만드는 정책보다 오히려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안한다면 우리 내수 경제의 흐름이 이 중국 주식시장하고 바로 직결돼서 연동되고 있다는 점 부인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증권사의 수익 구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최근에 중국 시장 반등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업종이 증권 업종이었다. 이 점도 한번 우리가 이런 점에서 연동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경제 흐름이나 국내 유동성 흐름이 중국 시장하고 아주 직결돼서 연동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중국 시장을 저희가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움직여 볼까라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호재가 우리 시장 쪽이나 미국 쪽에도 좀 반영이 됐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세 보이는 그 시장에 노출되는 재료들 보면은 이번 이벤트에서 나온 호재성 재료 이미 다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 점은 꼭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긍정적인 영향이 결국에 오픈이 돼도 생각보다 이 상승폭이 적거나 일시적인 반영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다음 주 초에 한번 그 점 생각해 보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 있어 보이고, 종합지수 대응에 있어서는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도 이 반등을 쫓아갈 시점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점을 높이는 상승장에서는 이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시점을 가늠해야 된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테지만, 최근처럼 저점을 낮추는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반등 시 현금 확보가 병행돼야 됩니다. 결국 저점 매수하고 반대되는 고점 매도 현금화 전략도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좀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ELS 펀드요. 이쪽에 좀 우리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조기 상환 배리어가 80%나 90% 이쪽을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손실을 보는 구간, 그러니까 낙인 구간은 50%나 60%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가 않아 보이는데, 조기 상환이 힘들어질 가능성은 우리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펀드 가입도 이제 주식처럼 이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가입 시점 그리고 진입 시점을 좀 가늠해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 펀드 투자도 약간 좀 조심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대응 전략들까지 상세하게 하나하나 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M 김영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김영진 대표와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많이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